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과 돌멩이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지 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이 일정한 패턴,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자, 밑에다 볼게. 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등등등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마찬가지로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질소, 기타 등등등 이 등등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구성 원소의 비율 누가 많냐 적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보통은 이런 건 질량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요 순서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어디까지는 요 3등까지는 외워둘 필요가 좀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외워둘 필요가 있고 더 외워두면 더 좋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가 됐건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됐건 그죠?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치?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산소가 양이 많아요. 왜? 우리 공기 중에 20%가 산소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 물질들하고 결합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산소보다 질소가 더 많잖아, 공기 중에. 근데 질소는 왜 안 되고 산소가 이렇게 여러 물질들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느냐? 질소는 반응성이 작아요. 반면에 산소는 반응성이 큽니다. 자, 우리 앞에서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반응성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그지? 이온이 잘 되고 다른 원소들과 뭐 한다? 결합을 잘한다. 다른 원자들과 결합을 잘한다는 얘기는 물질을 잘 만든다.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지각이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는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 얘네 2등을 차지하는 얘네 규소와 탄소, 얘네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얘네가 오늘 배우는 거의 주인공들이에요. 자, 규소하고 탄소인데 얘네 공통점이 뭐니 얘네? 생각해봐. 그쵸? 여기 규소와 탄소의 공통점은 얘네가 둘 다 14족 원소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네가 14족 원소라는 거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배웠지만 요 족의 1의 자리수 이게 뭐를 나타낸다 그랬어? 그치? 원자과 전자수를 나타낸다 그랬지? 해서 얘네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입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가 뭐야? 그치? 결합에 이용되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자, 얘네는 결합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치? 자, 다시 원자과 전자는 결합에 이용되는 전자를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여기 14족에 있는 애들은 가장 많은 결합이 가능해요. 그 결합 몇 개? 4개의 결합이 가능합니다. 물론 원소들 중에 가끔 5개나 6개 이렇게 결합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어쩌다 그러는 거 어쩌다.
늘 5개, 6개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있는 규소나 탄소 14족에 있는 애들은 늘 4개의 결합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결합을 하는 놈들이에요. 그치? 자, 그럼 얘네 가장 많은 결합을 한다는 거는 뭐야? 그치? 자, 우리가 그 분자에 대해서 볼 때, 공유 결합 볼 때 중심 원자, 주변 원자 이런 얘기 했었죠. 얘가 뭐에? 그 물질의 중심이 되는 원자예요. 그 중심에 들어가는 원자는 중심에서 여러 원자들을 결합해주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겠어? 결합을 많이 하는 놈이어야 되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요 위로 올라가서 자 보면은 자 지각은 우리가 본 것처럼 산소, 규소, 알루미늄 뭐 이런 애들로 되어 있고, 자 그래서 특히 산소와 규소가 많기 때문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산소와 규소를 중심으로 해서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형태,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요. 그때 이 규산염 광물은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돌멩이들 중에 매우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치? 해서 얘가 우리가 조암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치? 얘가 광물 중에 9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치? 이 규소와 산소를 중심으로 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했나요? 자, 마찬가지로 자, 생명체가 있는데,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물이에요. 물이 어, 78% 70% 말도 안 나와. 자, 물이 우리 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자, 이 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우리 몸의 생명체에서 물을 제외한 대부분은 탄소화합물입니다. 조심해야 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물을 제외한 거예요. 얘가 우리 몸에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건 물이야, 물. 헷갈리면 안 돼. 그 물을 제외하고 탄소화합물이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그치? 자, 이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한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그치?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애들 중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혹은 지질이라고 하죠. 그지? 해서 기타 등등등이 다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해서 요런 이제 지각과 생명체는 이런 14족,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 탄소, 여기 있는 요 규소, 이런 애들 14족에 있는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지각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볼 건데, 자, 지각에 대해서 보면 먼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어요. 자,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그다음에 칼륨 등등등등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좀 알아둘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요렇게 잘라서 자, 여기 있는 산소나 규소는 얘네 비금속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알루미늄부터 해서 요 뒤에 나온 애들은 모두 금속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자,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특히 여기 있는
산소나 규소 같은 경우는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뭐가 얘네끼리 뭐가 가능해? 공유 결합이 가능하겠죠. 특히 누구를 그치 규소와 결합을 가장 많이 하니까 규소를 중심으로 해서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규소가 요렇게 있으면 자 규소 원자 핵이 요렇게 있고 자 여기 전자 껍질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색깔을 달리할까? 자 규소의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겠지. 자, 전자 껍질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8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4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누가 산소가 와서 결합을 할 거야. 그래서 산소가 와서 여기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중심에 뭐가 산소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렇게 산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규소하고 공유 결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서 이렇게 결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다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산소가 와서 여기도 이렇게 산소가 와서 여기도 이렇게 산소가 와서 공유 결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려놓고 봅시다. 이렇게 산소가 와서 공유 결합을 할 거예요. 산소가 이렇게 산소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산소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 6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결합을 하겠죠. 여기도 공유 결합하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결합을 할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와서 공유 결합을 하고 이렇게 공유 전자쌍들이 만들어져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 여기도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규소는 가장 바깥쪽에 8개를 맞춰요. 옥텟 규칙을 맞추는 거지.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네. 뭐 산소는 봐봐. 산소는 지금 전자가 여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지. 8개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 어떻게 돼? 하나가 더 와야 돼. 여기도 전자가 하나 더 와야 돼요. 여기도 하나가 더 오고 여기도 하나가 전자가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소하고 산소가 공유 결합을 했는데 여기에 전자 4개가 더 들어와야 돼. 그래서 사가 음이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우리가 규산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를 규산염이라고 하고 자, 규소 하나에 산소가 4개 결합해서 사가 음이온 된 걸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 자, 요 전자 4개가 왔어? 이 전자 4개는 어디서 온 거야? 그걸 알아야겠지. 자, 저 전자 4개는 어디서 왔냐? 여기 금속이 있잖아. 그치? 자, 금속이 뭐 한다 그랬어요? 그치? 금속이 양이온 되는 게 금속이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요렇게 뭐가 되면서 자, 알루미늄 이온, 철 이온, 칼슘 이온, 나트륨 이온 등등등 이렇게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놓게 되고 그 전자가 요 규소와 산소 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가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이제 다. 뭐, 자 여기에 있는 양이온들, 그지? 그리고 여기 규산염, 얘 음이온이잖아, 그지? 음이온과 양이온들이니까 금속 양이온들이죠. 얘네들이 결합을 해요, 그지? 그럼 얘네들이 이온 결합이 가능하니까, 그지? 그래서 뭐를 규산염 광물을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뭐 알루미늄 이온이 결합했냐, 철 이온이 결합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광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나요? 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이제 또 봐야 되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규산염 사면체, 규산염 광물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게 규산염 사면체라는 걸 볼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 위에서 봤던 요 그림으로 봤던, 지? 얘 있죠, 얘. 얘를 우리가 좀 간단히 표현을 해보면, 자 요렇게 규소 하나에, 그지? 규소의 가장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 이렇게 네 개 있는데 여기에 누가 산소가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한 거야. 이렇게 산소가 와서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소에는 원래 전자가 6개씩 이렇게 있었겠죠. 산소가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이렇게 전자가 하나씩 더 와서, 그지? 이렇게 산소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얘 전체가 요렇게 뭐가 되는 사가 음이온이 되는, 그지? 자, 요런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자, 얘가 사실 요 규산염이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야. 왜? 여기 요렇게 공유전자쌍 있죠. 공유전자쌍이 말 그대로 전자잖아. 그거 뭐 하고 있겠어? 마이너스 전기 띄고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전기 띄니까 서로 뭐 하겠어? 서로 밀어내겠지. 반발력이 생겨 얘네끼리.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유 전자쌍들이 서로 최대한 멀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전자쌍 4개가 최대로 멀어질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규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공유 전자쌍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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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제 전자 2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치? 여기 공유 전자쌍 나타내는 건데, 그치? 전자 2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산소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는 뭐를 사면체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물론 일가 음이 전자 하나씩 더 남았으니까 이렇게 음이온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규산염 사면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은 입체로 존재하니까, 그치? 입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여기 얘처럼 이렇게 사각 그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야. 그치?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렇게. 그래 이렇게 되면 여기 90도밖에 안 되잖아. 근데 요렇게 되면 여기 각도가 얼마? 이게 109.5도가 나와요. 각도가 더 벌어지지. 각도가 더 벌어질수록 더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추가로 이런 얘기 해볼까요? 요렇게 갈때 물질은 입체로 존재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 공유전자쌍 사이의 각도가 최대가 되어야, 그래야 안정된 상태가 돼요. 반발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규산염 사면체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해서 이렇게 규산염 사면체를 만들게 되는데, 자
이 규산염 사면체가 여기 요렇게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지? 자, 다시 보면, 자, 규소에 여기 산소 요렇게 4개가 있는데, 자, 요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지? 그래서 요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요런 애가 하나 더 와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규산염 사면체가 하나 더 옵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 누구하고 요 규산염 사면체와 요 규산염 사면체가 요렇게 결합이 가능합니다. 옆으로 또 오면 또 결합이 가능해요. 계속.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물질이 반복돼서 결합하는 거 여기다 볼게요. 같은 물질이 반복해서 결합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몰라도 돼. 이거는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중합 반응이라는 거에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중복 합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 계속 중복돼서 합체되는 반응입니다. 근데 이런 중합 반응을 할 때는 그 사이에서 간단한 물질이 빠져나가요. 간단한 물질이 빠져나갑니다. 보통 이 간단한 물질은 다른 물질 대해서는 보통 물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수소가 없으니까 물이 나가진 않겠지. 대신에 얘네들이 결합할 때 여기에서 산소가 하나 빠져나갑니다. 여기 뭐 있어? 그치? 여기에도 산소가 하나 있고 여기도 산소가 하나 있죠. 그치? 이 산소 둘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 얘네들이 결합을 하고 나면 규소가 있고 산소가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규소가 와서 요렇게 또 산소랑 요렇게 결합을 해요. 또 여기에 규소가 와서 얘가 또 요 산소랑 결합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럼 어떻게 요렇게 규산염 사면체가 만들어졌죠? 요렇게 해서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또 규산염 사면체가 요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여기 또 요렇게 해서 규산염 사면체가 또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누구를 여기 있는 요 산소를 뭐해서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합을 할 거예요. 그치?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면 얘가 요렇게 혼자 있을 때는 이걸 우리가 독립형이라고 하는데 얘가 요렇게 쭉 하고 옆으로 연결되면 이걸 사슬형이라고 해요. 한 줄로 쭉 늘었으니까 이걸 단사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결합을 하면서 다양한 또 모양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규산염 광물의 구조들을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구조들을 보면 다시 독립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사슬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복사슬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판상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망상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자세한 그림은 여러분 뭐 교재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독립형은 정사면 규산염 사면체 하나 있는 거고 단사슬형은 옆으로 복사슬은 이런 구조들이 서로 마주보고 결합한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로도 위로도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입체로 존재할 때 그걸 우리가 망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갈 때
여기에서 요렇게 망상형 쪽으로 갈수록 자, 뭐가 달라지니?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규산염 사면체들끼리 뭐가 결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뭐가 공유하는 어, 산소의 개수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뭐야? 자, 빠져나가는 산소가 많은 거지. 그치? 빠져나가는 산소가 증가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산소의 비율이 점점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어디에서는 요 독립형일 때는 규소대 산소가 그치? 규소 하나에 산소가 4개 결합하고 있었는데 요게 쭉 가다 보면 망상형까지 가면 규소 하나에 산소가 2개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자, 2개 결합하는 게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이 산소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 또 자, 공유하는 산소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치? 이게 뭐를 의미하니? 자, 여기에서 이 공유 결합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뭐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 이런 거 있었지. 그 공유 결합은 이 결합하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강한 결합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공유하는 산소수가 증가한다. 공유 결합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광물의 강도가 증가합니다. 자, 광물의 강도가 증가하게 되면 광물이 더 단단해지면 풍화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그지? 풍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풍화에 강하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게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자, 이런 이제 그 다양한 구조들에 해당하는 광물들이 있습니다. 뭐, 자, 이 독립형에는 감남석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단사슬형에는 이제 단사슬형에는 휘석이라는 게 있고요. 복사슬형에는 각섬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판상형에는 흑운모가 있고요. 망상형에는 석영이나 장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망상형에서는 석영으로 비교적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장석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섞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석영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그 문제에서 그림이나 이런 걸로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석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각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 많이 나올 거고, 그치? 흑은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얇은 이런 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지금 많이 나올 거야. 이런 거 나오면 흑은모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받으시면 되고 이거 암기해야 돼. 광물 이름들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 자, 해서 요런 애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요런 얘기를 볼게요. 그 가끔 문제에서 뭐 깨짐, 쪼개짐 뭐 요런 거 나오는데 자, 요 세 개는 단사슬형, 복사슬형, 판상형
얘네들은 뭐고? 얘네들은 쪼개짐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독립형은 뭐? 깨짐. 여기 망상형도 뭐? 깨짐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냥 암기해 두시면 되는데, 쪼개진다는 거는 얘네들이 그 공유 결합은 강한 결합인데, 봐봐. 이 단사슬형이나 복사슬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사슬형을 한번 볼까요? 지금 옆으로는 어떻게 됐어?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는 지금 자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쪽 방향이나 요 반대쪽 이쪽으로는 결합을 안 하고 있잖아.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공결합이 아니니까 약하겠지, 그지? 그래서 자, 이 쪼개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결합이 약한 곳을 따라서 갈라지는 현상. 그걸 우리가 쪼개짐이라고 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그러고 보고. 자, 깨짐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결합이 약한 곳이 있지. 자, 망상형은 네 군데로 다 결합을 하니까, 그지? 망상형은 네 군데로 다 결합을 하니까 약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로 갈라질지 몰라. 독립형은요, 네 군데가 다 약해. 그러니까 얘도 얼로 갈라질지 몰라. 이런 게 이제 깨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암기할 거 꼭 암기합시다.